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사회에서 제대로 경쟁력 있게 살아남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만나면 인사를 할 때 아주 힘차고 명랑하게 그렇게 하는 분들 별로 없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지내십니까? 이런 식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단톡방에서 막 새해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워낙 이제 마음 아픈 사고도 있었고 안전하게 살아냅시다. 이런 인사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슬프고 굉장히 혼돈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정신 차리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더 마음을 탄탄하고 강하게 이제 트레이닝하는 몇 가지 생각 습관 또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눠보면서요, 서로를 좀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력 있게 사회에서 좀 탄탄하게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생각 습관 첫 번째,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내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내 뜻과 관계없이 어떤 이제 일이 막 돌아가도 환경이나 사람 탓 안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상황 발생하면 무조건 남 탓부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런 습관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고쳐야 됩니다. 내 발등 내가 찍는 습관이에요. 그런 탓을 해서 어떤 것도 이제 이득이 없는데 탓을 만약에 저 사람 탓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도움받기도 쉽지 않고 나는 나대로 기운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은 내 선택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가 쉬워져요. 그게 바로 이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작년 2024년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루어진 성과들이 있죠. 만약 뭘 했지? 별로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아서 허무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매일의 선택, 일주일의 선택, 한 달의 선택이 모여서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성과 없이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선택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영을 6개월을 해서 이제 완전히 자유형, 배영, 평영까지 다 배웠다고 쳐요. 놀러 가서도 이제 수영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성과예요. 이런 성과는 어떤 걸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아침에 졸리고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자, 나가자. 그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예요.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 자영업자가 이제 오픈했을 때 점포를 오픈했는데 매출이 없었어요. 근데 여전히 1년이 지나도 계속 매출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한 1년 고생하고 나니까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도 나서 드디어 손익분기점이 넘어간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여전히 매출이 없는 가게는 우연일까요? 드디어 정상궤도에 오른 가게는 정말 우연히 정상궤도에 오른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남들 상황에서는 제3자적으로 이제 딱 볼 수가 있으니까 우연은 없다는 개념을 이제 잘 적용해요. 근데 내 상황에서는 자꾸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난 일은 운이 나빠서 우연히 이런 일을 자꾸 갖다 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올해는 어떨까요? 우연은 없다. 모든 일이 나의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이 결국에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단단히 기초를 다지듯이 그렇게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경쟁력을 위해서는요, 개념이 정확해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애매하게 방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이제 직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내가 정확하게 갖고 있다. 이러면 이제 직장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갈등을 느끼는 일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직장은 직장일 뿐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온 인생을 통째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개념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요, 직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다 다르죠, 사실. 누구는, 생계를 이제 책임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 상사가 굉장히 인품이 별로다.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내가 회의를 느끼지는 않아요. 어차피 난 여기서 내 생계를 위해서 돈만 버는 장소니까. 저런 수준의 직장 상사도 뭐 그냥 임시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목표를 위해서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거야. 뭐 당신은 당신 인품이 계속 그런 채로 사세요. 나랑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 덜 받는 거예요. 만약 직장이 내 성장의 발판, 시험대, 도구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보자고요. 나는 직장에 대한 개념이 그거야. 이걸로 명확하게 했어요. 나를 성장시키는 것.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시 출근, 정시 퇴근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실험이고 경험이고 노하우를 쌓는 과정이니까 그래요. 와, 돈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훈련 받는구나, 이렇게 노하우를 쌓는구나, 진짜 야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뭐 퇴근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왜 퇴근하라는 소리를 직장 상사들은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관계의 성격도 한번 볼까요? 내가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지. 자, 직장 인간관계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친구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라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단지 비즈니스 관계예요. 명쾌하게.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거를 내가 기대해서 상처받거나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호구가 되거나 이런 거 막을 수 있어요. 가족에게는요, 무조건적인 어떤 희생이 보람이 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직장 상사한테 완전히 희생하고 올인해서 인정받으려는 후배 상처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전우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로 묶여서 신뢰를 바탕으로 팀워크를 만들어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개념이 정확한 거죠. 자, 세 번째, 내가 나를 돕는 힘이 제일 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은 언제나 독자 생존, 각자 삽니다. 각자 도생. 예.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눈치 보지 말아야 돼요. 김주임이 명품백 들고 다니는데 난 과장식이나 돼서 정말 이름 없는 백 너무 초라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뭐 명품백 조합하지 않고 그 돈으로 난 주식 살 거야. 아니면 난 그 돈으로 여행 좋아하니까 여행 갈 거야. 아니면 세미나, 유료 세미나 들을 거야. 비싼 세미나 들을 거야. 자기가 좋은 거 하면 돼요. 눈치 안 보고. 남들 눈이 나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그것도 아닌데, 남의 눈치 보고 살면 인생이 억울해집니다.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승진자들, 과장 승진자들 부부 동반으로 신라 호텔에서 파티를 해주는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유일하게 여자 과장이니까 그냥 제 남편은 그냥 퇴근하면서 그냥 덜레덜레 오는데, 딴 남자, 이제 막 과장된 딴 남자들은 이제 와이프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옷 사고, 막 가방 사고, 막 미용실 가서 머리 세팅하고, 막 여기까지는 좋아요. 승진은 좋은 일이니까 와서 즐기면 되잖아요. 잘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승진한 이제 동료들끼리 나중에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말도 마라, 그 옷 사고 가방 사느라고 할부로 막 그런 거 다 긁어서 지금 계속 쪼달린다. 그 옷은 그때 파티 갈 때 신랑들이 딱 한 번만 입고 갔다. 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과장 진급자들 다들 애들이 막 요만하고 막 이럴 때니까 그렇게 막 드레시하게 옷을 입고 옷을 뻗치고 가겠어요. 막 애기들 데리고 막 청바지 이러고 쫓아다녀야죠. 다 농담처럼 이제 말하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진짜 그야말로 오픈 이야기였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나를 뭘 입고 왔는지 막 어떻게 보나, 이거에 지나치게 의식해서 내가 결코 생각지도 못할 금액의 카드를 막 긁는 거죠. 그날 무슨 옷을, 누구 와이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기억이나 하겠어요? 기억 못 한다니까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이유를 물어보면요, 설문조사에서 상당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 호텔에서 해야 되고, 결혼식을. 그리고 남들만큼 아파트 그 정도 평수에서는 이제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신혼여행도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예 결혼을 할 엄두를 아예 안 낸다는 거죠. 무료 예식장도 사실 많아요. 막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서 안 하잖아요. 그런 데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신경과 관심이 타인이 나의 결혼식을 어떻게 볼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한테 이렇게 막 안테나를 세우고 있던
그렇게 뻗어있던 모든 관심을 나 자신한테 돌릴 때 나는 나를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가장 나를 강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남들을 의식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뺏긴다 싶으면 얼른 그런 나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 나 자신한테 집중시키는 거. 그런 결심하는 습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 보시자고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 뭐예요? 내가 오늘 1cm라도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루틴이 없는 사람이랑 루틴을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은 어떤 루틴으로 나를 성장시켜 볼까? 이게 습관이 되어야 1년 후에 내가 참 많이 성장했다. 뿌듯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거면 작은 걸수록 더 좋아요. 자, 올 한 해는 종이신문을 보자. 이거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아니면 아침에 출근해서 영어 에세이 한 편만 읽자. 자, 이건 너무 좋아요. 자, 30분은 최소한 걸어서 출근하고, 자, 30분 걸어서 퇴근하자. 이게 바로 나 자신을 돕는 힘입니다. 자, 당장 시작하시자고요. 자, 세 번째. 행동과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 시작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 시작하고 나서 뛰면서 생각하면서 수정하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타입이란 게 있거든요. 난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라고 판단된다면 두 개 다 해보세요. 그리고 차이를 느껴보고 난 이쪽이 맞구나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어느 쪽으로 해도 자신한테 맞는 걸 하는 게 정답인데 경계해야 될 건 뭔가 하면요. 고민이 길어지는 거는 꼭 성공을 해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고민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 좋은 거 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고민과 계획과 의도보다는 이 사회는 결과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쉬운 예로 이제 인사평가를 보자고요. 김 대리는 A 받았어요. 인사평가. 이 대리는 C 받았어요. 이 대리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나도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야근하고 똑같이 희생했는데 이거 뭐야? 이 대리는 자기의 노력도 그 인사고과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직장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계획보다는 계획이나 고민보다는 한 가지라도 빨리 더 행동으로 보이는 게 그게 바로 결과에 집중하는 태도예요. 올해 많은 계획 세우셨죠, 이미. 자,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많은 시간을 통해서 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중요해요. 그 움직이는 걸로 결국 올해 말에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 액션.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움직여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의 2025년을 응원합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